구글이 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끼쳤나 뭐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레리 페이지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추천을 해주는 알고리즘이에요. 페이지 랭크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인터넷을 정말 지배를 해요. 어떻게 지배하냐? 요렇게 지배해요. 요렇게. 인터넷은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장점 많아요. 하지만 부작용도 있죠. 클릭 낚시를 유도해야 돈을 버는 구조가 되어 있죠. 놀랍게도 레리 페이지가 그냥 뭐 샤워하다가 떠올렸을 만한 그 아이디어가 지금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레리 페이지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된 거는 기술적인 한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인간의 본능을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세상이라는 게 기술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건 맞아요. 인류는 이미 이 클릭베이트, 이 낚시질 문화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고요. 더 놀라운 거, 더 무서운 거는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해요. 그래서 그 자극에 굉장히 막 괴롭힘을 당하다 보면은 사람이 두뇌를 꺼버리게 돼요. 뭐 자극적인 걸 만들어서 클릭을 하게 만들어서 돈을 버는 거죠.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에 올린 거예요. 집에 쥐가 있으니까 뭐 클릭베이트로 그 컴퓨터에 사용하는 마우스를 갖고 이렇게 꼬셔보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일론 머스크도 최근에 이 클릭베이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처음에 설립을 할 때는 구글에 대항하기 위해서 AI 기술을 오픈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갔대요. 손 떼고 나갔대. 나간 이유가 오픈하지 않고 특정 회사한테 이제 자본으로 종속이 됐다 이거죠. 그 회사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검색에서 밀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러다가 구글이 실제로 뭔가 불안해하는, 서두르는 느낌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자기들끼리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토론이 끝났고 이걸로 구글 때려잡을 수 있다라고 확신이 들어서 돈 부은 거죠. AI 비서가 보편적이게 되면 사람이 직접 생각을 안 하고 A가 추천하는 대로만 행동하게 될까 걱정이에요 하시죠. 예. 오늘의 주제가 요겁니다. 빙을 쓰다 보니까 클리피로 보이더라고요. 요 클리피가 구글을 결국 때려잡는구나. 자, 가운데 있는 분 누구예요? 빌 게이츠. 좀 젊어 보이죠? 그 뒤에 오피스 XP라고 써있는 거 보이세요? 요 클리피가 인공지능이었어요. 그래서 요 클리피가 처음 나왔을 때 얘한테 진짜 뭐 물어보면은 대답해주나? 대답해줬겠어요? 그 당시 기술로? 뭐 그냥, 자, 하여튼 그런 세대여서 요 클리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MS가 저력 있는 회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걸 포기를 못하고 있던 거죠. 백엔드는 챗 GPT인데, GPT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다른 제품이에요. 자기가 검색을 하고 내용을 파악을 해요. 여러분 스터디할 때 왜 해요? 나눠서 하려고 그러죠. 그 누가 이렇게 요약해오면 굉장히 좋잖아요. 강의 보는 이유가 뭐예요? 강의 보는 게 다 그 지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자료들을 쫙 보고 올바른 걸 모아가지고 압축해서 주니까 좋은 거잖아요. 빙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검색을 하면은 지가 근거 자료까지 만들어서 보여줘요.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면은 레퍼런스를 찾아줍니다. 그냥 볼 때는 비서예요. 비서. 진짜 괜찮은 비서예요. 자료 조사할 때 엄청나게 효율이 높아질 거예요. 제가 실제로 강의 만들면서 처음에 혹시나 해서 한번 써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계속 써요. 그 파이썬 추월 코스에 어떤 학생이 뭐 질문, 검색 어떻게 해요 물어봐가지고 이번에 아예 제가 빙 쓰라고 알려드렸어요. 구글에 검색하면 그냥 스택 오버플로우 하나 던져주고 끝나요. 아, 그리고 스택 오버플로우는 사람이 하나하나 대답해주는 시스템이라 질문을 하면 명확하게 해라, 코드 내놔라, 뭐 이러면서 엄청 닥달해요. 거기서부터 내가 진짜 쓸모있는 지식을 뽑아내려면 되게 힘들어요.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너 질문 보고 했냐, 답 보고 했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질문글에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을 정도로 실제로 내가 필요한 정보는 잘 못 찾아주는 거죠. 얘는 링크에다가 뭔가 내가 질문하는 걸 이해를 해갖고 진짜 도움이 되는 걸 요약을 일단 해줘요. 요약을 해주고 거기서 이 말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줘요. 제가 아주 경악하는 게 뭐냐면은 진짜 요약을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더 좋은 점은 뭐냐면은 자기가 문맥을 파악해서 링크를 걸어주기 때문에 진짜 관련된 걸 걸어줘요. 클릭베이트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좋은 글을 쓴 사람한테 트래픽이 더 많이 가겠죠.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혁신이 가능하다고 봐요.
얘가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일단 질문을 보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거 대답해 주고 링크도 걸어 주고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라라고 알려주고 실제로 질문을 더 구체적으로 키워드를 던져주면 구체적으로 찾아오고 다시 합니다. 이런 전문 지식 같은 걸 다루는 사람들이 수준이 더 빠르게 올라갈 거예요. 엔지니어가 지난번에 제가 영상 올린 게 있는데 엔지니어라는 거는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정답이 알려지지 않은 문제를 푸는 사람이 엔지니어예요. 정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은 신세계가 열릴 겁니다. AI 비서가 보편적이라서 사람들이 직접 안 하고 추천하는 대로만 행동할까 걱정한다 하시는데 갈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자기가 생각을 스스로 하는 사람과 스스로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원래 갈려 있어요. 지금도. 인류 역사상 항상 그랬어요.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 오리지널스라는 책이 있죠. 오리지널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설국열차가 미국의 드라마로 있거든요. 먹을 게 당장 부족해서 뭐 몇 프로 한 10%는 잘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꼬리칸 잘라내야 되는 상황인데 독서 클럽을 해요. 독서 클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리지널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오리지널 띵킹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독서 클럽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결정을 하고 꼬리칸을 잘라냅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을 하는 게 A가 추천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보다 더 어설프고 별로이게 된다면 스스로 생각하는 행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처음에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익혀야죠. 그래서 쉬운 것부터 생각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이럴 땐 요거 쓰면 돼. 저런 거 저런 거 쓰면 돼. 이럴 때는 어뢰이 쓰면 돼. 이럴 땐 링크트리스트 쓰면 돼. 이거 외운 식이잖아요. 그럼 응용이 안 돼요. 링크트리스트 어쨌든 그게 왜 골치 아프지만 평생 한 번 짜본다 생각하고 자료구조 평생 한 번 짜보는 거예요. 평생 한 번 짜보면 자신감이 생겨서 뭐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걸 자료구조를 공부한다는 게 맨날 그거 짜보라는 게 아니거든요. 평생 제발 딱 한 번만 짜봐라. 근데 딱 한 번 머리 써서 짜라. 그거거든요. 자료구조 예를 들면은 자기 스스로 오리지널 띵킹을 가지고 행동을 해본 사람하고 거기에 습관이 든 사람하고 수동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오리지널스랑 아닌 사람은 갈려요. AI가 뭐 어쩌고 하는 거에 대해 설레발칠 필요가 없다. 반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 단계 더 높이 올릴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발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